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34살 결혼한 지 5개월 조금 넘은 유부녀입니다. 다들 그렇듯이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과의 일 때문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바닥도 좁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분야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일 때문에 공통으로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작년 12월 예식장 잡은 이후에 지금의 사무실에 입사했습니다. 지지난 주말에 남편과 간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탈리안 음식점에서요. 평소 찍지 않던 음식 사진을 찍길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사진 찍기 시작한 게 올 초부터였네요. 그러더니 카톡 단톡방에 올리길래 나도 보자 하면서 봤지요. 신혼이라 달달하네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야근입니다. 뭐 이런 답변들이 달리더군요. 단톡방을 끄면 대화방 리스트가 쭉 뜨잖아요. 단톡방 바로 밑에 남편 사무실 여자의 대화방이 있더군요. 그 아이가 성격도 좋고 이쁘고 센스도 있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젊은 시절 절 보는 것 같아 애정이 가던 애였습니다. 물론 얼굴도 봤고 남편이랑 친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경이 안 쓰였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별일 있겠나 싶었어요. 단톡방에 그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따로 사진을 보내더군요.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간만에 데이트였기 때문에 그냥 얘한테도 보냈어? 무슨 얘기해? 하면서 대충 사진만 넘겨보고 말았습니다. 웃긴 사진, 서로 키우는 동물 사진 이런 것들 보내더군요. 저희 집도 고양이를 키우고 그 여자아이도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뭐랄까 그 때문에 친해진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일요일 낮이었는데요. 남편의 핸드폰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낮잠 자는 남편에게 핸드폰 좀 쓰겠다고 말했고 남편은 비몽사몽간에 그러라고 했고 저는 남편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의 카톡방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애에게 친구와 호텔 간다더니 잘 도착했니? 라며 말을 걸고 그 여자애는 잘 받아주고 위로 올려봤더니 남편이 그 여자에게 덕분에 영화 잘 봤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다 읽어보기도 귀찮아서 스크롤을 쭉쭉 위로 올려봤더니 시시콜콜한 대화들이 엄청 많더군요. 서로 술집에 안주를 찍어보내고 2차에 합류하자. 어제 잘 들어갔니?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오늘 같이 해장할까? 밀푀유 먹으러 갈래? 제가 줬던 웃긴 자료들과 제가 추천했던 맛집까지 그 아이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었습니다. 저 밀푀유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남편을 깨웠습니다. 이 여자애와의 카톡 이거 뭐냐고 했더니 대번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딱 두 가지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카톡을 남들에게 보여줘도 너넨 떳떳하냐? 내가 너처럼 하고 다니면 당신은 괜찮겠냐? 였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나오는 대답은 괜찮다 였습니다. 영화는 뭐냐고 물었더니 여러 사람이랑 같이 봤답니다. 지금 남편은 제가 그건 잘못 들은 거고 여러 사람들과 약속이 파토되어 그 여자애랑 시간이 남아서 그냥 본 거라고 주장합니다. 뭐 결론은 둘이 본 거였지요. 저 바보 아니고 오히려 인간관계와 관련해서는 영민한 편에 속합니다. 여자치고는 담력도 있고 말빨도 좋습니다. 또 제가 있는 분야는 영업은 아니지만 정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이라 내용 파악도 빠삭합니다. 물론 남편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커졌겠지요. 여튼 딱 느낌이 왔습니다. 불륜이나 바람은 아니지만 얘들 썸이구나.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고 저도 처녀 때 그냥 연락을 씹어버리긴 했지만 유부남들의 연락 많이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불륜으로 가기 전에 길목에서 이들을 잡아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구나 하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잘못해서 부모님께 맞을 때도 그렇게 서럽게 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미친년처럼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있었더니 남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기분 나쁜 거 이해해 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고 떳떳하답니다. 나가달라니까 안 나간다고 버티다가 제가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쌍욕하기 전에 나가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샤워를 하고 그날은 못 들어올 걸 알고 아예 회사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은 여자애한테 쌍욕한다고 해서 나간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게 뭐 얼마나 큰 이유인가 하겠냐마는 결국엔 쫓아내고 현관문 비번 바꿨습니다. 나가면서 힘들게 하려고 지갑 내놓으라 해서 카드를 압수하려고 하니까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2개만 일단 뺐고 내쫓았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장기화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문자가 왔더군요. 자기는 지금 사무실이고 나는 떳떳하지만 행동은 경솔했다. 네가 기분 나쁜 거 이해한다. 다른 여자와 불필요한 접촉 피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요지는 본인은 결백하고 다만 제 기분에 대해서 사과는 하겠다더군요. 불필요한 접촉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확인도 불가능하고 도대체 무슨 사과인가 싶었습니다. 그 다음날 서로 각자 출근을 했고 낮에 회사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만나자 했더니 못 나오는데 왜 그러시냐고 묻더군요. 유부남 꽃인 여우 꼬리표 달고 싶지 않으면 나오라 했습니다. 뭐 결국엔 못 만났죠. 그 여자애를 만나면 취소하려고 했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여자애를 만나지 않게 되어 저는 선약 장소에 갔습니다. 한 9시 반인가 10시쯤에 문자가 와서는 이러쿵 저러쿵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현관 비번 바꿨네. 문 좀 열어줘. 나 옷이랑 USB가 필요하다. 였습니다. 읽는 분들은 아시겠죠? 주제가 미안한 것인지 옷인지. 정신 못 차렸구나 싶어서 제 심정을 구구절절하게 적은 장문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부인에게 받지 못하는 자극과 설레임을 그 여자에게 받아놓고 너는 떳떳하다는 거냐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참 구질구질하네요. 집에 와보니 남편은 어디로 간 것인지 없었어요. 그 다음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 있는데 문자가 옵니다. 자기 집 앞이랍니다. 미안하답니다. 정말 미안한데 옷 좀 갈아입게 해달랍니다. 그게 싫으면 아침에 제가 나간 뒤에 집에서 옷만 갈아입을 수 있게 해달랍니다. 이번에도 주제는 옷입니다. 그래서 옷이 필요하면 시댁이나 회사로 보내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본다 했습니다. 그 여자애 때문에 자존심 상한 아내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자아이가 옷 못 갈아입은 널 어찌 볼지 걱정되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대요. 집 앞에서 벨 한 번 누르지 않고 문 한 번 두드리지 않고 사라집니다. 수요일이 됐는데 남편한테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하냐 물었더니 술 먹으려고 친구랑 만났대요. 거기서 꼭지가 돌았습니다. 한가해 보이더군요. 차라리 조언을 얻으러 만났다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말투가 어눌하고 조용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나 지금 땡땡 만나서 술 먹으려고 하는데 라며 해맑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날 대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남편은 황당해하지만 저는 정말 결혼 생활을 계속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낮잠 자다가 얼떨결에 걸린 카톡 가지고도 이 모양인데 이 사람 정말 마음 먹고 바람 폈거나 쉴 때 치려고 마음 먹었으면 저를 정신병자로 몰 수도 있겠구나 하는 무서움이 들면서 겁이 났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이 됐는데 진짜 이혼할 거냐고 묻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모든 SNS를 끊었습니다. 진짜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이 되어 출근을 했는데 뭔가 촉이 이상한 겁니다. 처음 카톡을 봤을 때 캡처해놓지 못한 것도 안타깝고 사무실에서는 메신저를 쓸 테니 더 다른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요. 전화를 걸어 아이디와 비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안 내놓으려고 귀를 쓰더니 결국 내놓더군요. 접속한 메신저의 대화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수학은 그 여자애는 유부남의 연락을 받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 없는 것 빼고는 남편에게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상사가 예뻐해주고 술 사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는 정도였죠.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여자애가 다른 여자를 얘기하면서 예쁘다고 하니까 남편이 넌 단아하게 예쁘다 이 난리. 영화도 둘이 본 게 확실하더군요. 그 여자애와 남편이 낀 술자리가 파토가 나자 여자애는 혼자 영화를 보고 간다고 했고 남편은 나도 볼래 하면서 영화를 골랐더군요. 그날 전 집에 일찍 오면서 남편에게 약속 있냐 물었고 약속 있다기에 혼자 밥 먹어야겠네 라며 잘 놀다 오라고. 집에 일찍 왔길래 술 많이 안 먹었나 봐 이랬더니 응 하던 그날의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또 어느 날은 마누라가 회사 근처로 출동하니 장소를 이동하자고 여자에게 말하고 또 어느 날은 아내가 오늘은 약속 좀 잡지 말라 했다며 불만 가득한 말투로 여자의 약속 제안을 거절하고 메신저 내용을 계속 살펴보니 남편이 집에서 쫓겨난 후에도 그 여자애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와이프 만난 거 아니지? 라며 동태를 묻고 여자애가 집에 못 들어가셨냐 묻자 간만에 밖에서 잤지 이러고 있고 다 같이 친하게 지내야 하는 사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애가 묻지도 않는데 셔츠는 땡땡해서 사 입었다고 친절하게 말도 해주답니다. 와이프 때문에 미안하다고 3번쯤 사과도 했습니다. 멀쩡한 처녀 오해받아 미안하다면서요. 제가 제일 빡친 대화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애가 와이프분 회사라도 쫓아가셔서 대화해보셔야 하는 거 아니냐 묻자 처가에 찾아가야겠어. 딸내미 데려가라고 하더군요. 남편 절친과의 대화 내용도 봤습니다. 그 절친도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유로운 영혼이라 일반 사람들이 상식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좋다는 건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남편 편을 들어주더군요.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화를 보니까 둘이 오순도순 그 아가씨 걱정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여자의 눈을 못 쳐다보겠다는 둥, 멀쩡한 처녀 오해받게 해서 어떠냐는 둥, 그 여자애가 마음이 여리다는 둥, 와이프 진짜 너무하다는 둥, 진지하게 심리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한다고 화낼 거라는 둥,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냐는 둥, 저는 오늘 잠자리를 찾아봐야겠네요. 영등포 쪽 숙박업소가 얼마쯤 하죠? 등. 선악구도로 따지면 전 악인이 되어 있었네요. 생략할 거 생략하고 짧게 쓸게요. 그래서 시댁에도 결국엔 상황을 알렸고 저녁에 모이자 했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남편은 똑같은 소리 똑같이 할 거고 가봐야 실수였대잖냐 이해해라 이러실 게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남편한테 장문의 문자가 오대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댁에서 시켜서 보냈다고 하네요. 사과와 회명이라는 제목을 달고 말투는 모모함, 모모이였음 같은 딱딱한 말투였죠. 여튼 똑같았어요. 본인은 떳떳하고 네 마음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자기의 입장을 명확히 정한 거죠. 나는 떳떳하고 결백하지만 네가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 참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이틀 뒤 일요일에 시아버님이 사과하고 오라고 시켰는지 집에 왔더군요. 와서 미안하답니다. 엄청 미안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전 다 필요 없이 그 여자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만 인정하라 했습니다. 인정 못한다며 나갔습니다. 그게 일요일이고 목요일이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연락이 없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연락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저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길 바랬어요. 해결 방법은 어떻게든 찾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고 실수든 잘못이든 인정을 한 후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차피 내가 벌고 남편을 전업주부 시킬 게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또 있는 거고 잘못에 대해 수긍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절대 아니랍니다. 그냥 친해서 영화 본 거고, 그냥 친해서 술 먹고 사진 보내고, 친해서 2차에서 만나고, 친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한 거랍니다. 그 여자애랑 단둘이 만난 건 영화 본 거밖에 없고 다들 다른 사람이 껴 있었답니다. 자기는 그 여자애한테 소개팅을 제안할 정도로 아무 사이 아니랍니다. 소개팅 같은 소리 하네요. 여자분들은 이 얘기가 얼마나 황당한 핑계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메신저로 언제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 걸 갖고 늘어지냐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추천한 맛집도 자기는 너무 매워서 다시는 먹고 싶지 않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자애가 매운 걸 좋아하니까 한번 가자 이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갔었대요. 여러 사람이 같이 간 거래요. 둘이 만난 건 영화 한 번 본 게 끝이래요. 말은 안 했지만 업무 시간 도중에 여자아이가 땡땡님 시간 되시면 저랑 둘이 차 한잔 하실래요? 이러면 둘이? 이러면서 차를 한잔 하던데 그건 뭐지요? 저도 와인 좋아하는데 집에 한 병도 사다 놓지 않고 사무실에는 몇 병 사다 놓고 그 여자애에게 사람 좀 모아봐라 하면서 와인 깐다고 했던 사람이네요. 그래도 단둘이 만난 거 몇 번 안 되겠죠. 그래도 그 여자애가 껴있는 모임에는 기필코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 마음 알죠. 단둘이 만나는 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보고는 싶고 하니 많은 약속을 만들고 그 여자에게 술자리를 제안해봤던 마음이요. 지금 남편은 자기가 단둘이 만난 건 한 번이고 영화 봤다고 나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은 게 지금 천추의 한이랍니다. 이제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지옥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원합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거요. 그거만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남편에게 마음은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계속 살 자신은 없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의 대화에서 증거될 게 뭐가 있냐고 하겠지요. 저에게 불리한 쪽으로 생각해보면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꼬실 때 혹은 찝쩍거릴 때 남편의 화법을 쓴다는 것 정도지요. 물론 저도 주위에 남자 사람 많습니다. 단둘이 먹을 때도 있고 여럿이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부 정도 묻는 정도고 일이 있으면 일 때문에 회식이면 회식 때문에 만납니다.
가끔 친구 남자와도 단둘이 만나서 남자들 심리는 이러냐 이러면서 남편과 투닥거리는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관계에 저는 어찌 보면 관대하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음이죠. 마음이 없으면 남편과 여자애처럼 저렇게 길게 지속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결혼하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참아줘야 할지 아니면 너는 정말 잘못한 거라며 지금처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만사가 귀찮습니다. 추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남편은 2달간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결국은 아들 편이더군요. 시아버님은 제 마음을 풀어주신다며 만나자고 하시고선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만만한 성격이 아니기에 조목조목 반박했더니 증거 있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애와 남편이 대화한 장장 136페이지의 메신저 대화들 프린트해서 가져다 드린다니까. 결국에는 그 여자애가 결혼식 날 왔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애가 끼가 있어 보이더라. 이렇게 마무리하시더군요. 물론 그 여자애가 개념이 없는 게 사실이기 하지만 결국 아들 책임은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잘못 아는 거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 라고 하셨고요. 시누이는 그 와중에 성묘 가자고 전화하더라고요. 전화 몇 번 안 받았더니 전화 안 받으면 기분 나아지시나요?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의 같은 소리 하네요. 시댁 생각하면 웃음만 나옵니다. 뭐 여튼 시댁은 남의 편이라는 진리를 신혼 초에 빨리 알았다는 것이 수학이네요. 시댁이요. 시어머니 대학도 나오셨고 시누이들 다들 유학 다녀오고 한국에서 한 자리씩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러더라고요. 시댁 어른들 말씀이 네가 남편을 내쫓아서 제가 저렇게 엇나가는 거 아니냐고. 시댁이 되면 다들 저렇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여튼 자잘한 건 생략할게요. 여튼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집에 들어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포기하기 힘든 것들을 내놔라.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돌리고 핸드폰 등 사생활을 무조건 오픈하고 술 먹지 않고 칼퇴하면 신뢰를 부여잡아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받은 상처가 크니 한동안 진상을 떨지도 모르겠다. 그건 네가 감안하고 집으로 들어와라 했더니 알겠답니다. 명의 바꾸는 것도 시부모님이 펄펄 뛰셨지만 뭐 그건 남편이 알아서 한 것 같고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술도 꼭 허락 맞고 먹고 늦으면 늦는다고 꼭꼭 얘기를 해주면서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더니 그게 제 이야기인 줄 알았지요. 알았는데 제가 남편 핸드폰을 검사하다가 이 새끼가 대출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쌍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웃음만 나네요. 결혼할 때 사실 저는 빈몸으로 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주구장창 결혼하자 해서 난 돈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다. 애 키우는 것도 싫다 했더니 다 괜찮대요. 남편이 분양받은 아파트도 하나 있었는데 완공되지 않아서 잠깐 전세로 살아야 하는데 혼수 필요 없게 풀옵션으로 구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 딸내미 시집 보낼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렇게까지 하니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연애할 때도 참 괜찮은 모습이었고 일도 같이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찐따짓은 안 하리라 생각했지요. 첫 번째 글 쓸 때는 예의 차려가면서 썼는데 이번에는 진짜 막말이 나오네요. 여튼 결혼할 때 남편에게 대출이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얼마냐고 물으니 3천만 원이래요. 저도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좀 핑계를 대자면 남편과 제가 있는 분야는 백수기간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직군이에요. 그래서 연봉도 좀 셉니다. 여튼 어떻게 갚을까 했더니 용돈에서 알아서 갚자길래 탐탁지는 않았지만 알겠다 했죠. 물론 저는 결혼 6개월 안에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아파트는 대출이 얼마냐 했더니 신경 쓰지 말래요. 아버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 걱정 말래요. 이 글 읽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 확인했으니 결혼해도 괜찮겠다 했어요. 사실 문서로 떼우라고 하기도 좀 그런 문제잖아요. 그리고 사실 시댁이 좀 잘 사십니다. 별 문제 있겠나 싶었고요. 솔직히 대출이 있건 없건 제대로 이야기해줬으면 좀 잔소리는 했겠지만 가정 경제 계획을 제대로 짜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을 것 같아요. 여튼 남편 핸드폰을 보니 은행원과 대화한 카톡이 있더군요. 대출 이율이 낮은 상품이 있는데 바꿔보시겠냐? 알겠다. 뭐 이런 대화였어요. 쭉 읽어보니 남편이 대출을 2군데 가지고 있더군요. 뭔가 촉이 왔어요. 제가 남편에게 자기 대출 얼마 남아 있어? 많이 갚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갚고 있다고 하더군요. 은행 어디냐 묻고 농협이라 말하고 그 은행에만 대출이 있냐 물었더니 맞대요. 처음엔 농협에 2,500이라고 하대요. 2군데 대출 있는 거 아니까 이실 짓고 하라니까 제2금융권 한 곳 더 있는데 합쳐서 5천이래요. 결국 알고 보니 이 인간이 씀씀이가 너무 커서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4년 전에 1억 1천의 빚을 대출받아서 메꿨더군요. 직업이 좋으니까 그 정도는 쉽게 나왔나 봐요.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니고 부모님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하던 새끼가 1억 1천의 빚이라니 그건 다 유흥비로 탕진했더군요. 사실 제가 경제관념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관리하는 건 좀 귀찮아해요. 그래서 경제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권 내놓고 너의 공인인증서를 내놓아라. 그리고 용돈 받아 생활하라 라고 했더니 인간적으로 그러지는 말자 이러대요. 자기 그래도 4년 동안 2천만 원이나 갚았다고. 결혼 전에 몰랐냐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솔직히 몰랐어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술이나 한 잔, 밥이나 한 끼 먹고 와인 좋아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이겠지 했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한 제 잘못일까요? 카드 내역 보니 적게 쓰면 한 달에 350, 많게 쓰면 한 달에 750이고요. 1년 평균 따져보니 520만 원씩 썼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룸 다니지 않는 건 제가 알고요. 남편이 비싼 와인 좋아해요. 술 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용돈 넉넉하게 줬어요. 한 달에 150에 성과급이나 부수입은 너 가져라 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딴 게 내 남편이었다니 깜빡 속았네요. 결혼하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들겠다던 적금도 지가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혼자만 시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상환 계획을 세워와라. 아파트 문제도 네 꼬라지를 보니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으니 우리가 정말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 알아와라 했어요. 지금 너는 여자 문제도 일으켰고 빚에 대해서도 사기를 쳤다. 네 월급으로 어떻게 빚을 갚으려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 눈에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만 기다리고 있는 불효막심한 강아지로 보인다. 지금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바로 이혼 서류 접수한다. 내가 맘만 먹으면 사기 결혼으로 소송 걸 수도 있다.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시댁에 잘 다녀와라. 남편이 시댁에서 빚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님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대요. 여자 문제까지는 그렇다 쳐도
돈 문제까지 바로 터지니까 자기 아들이 등신인 걸 이제는 아신 거죠. 사실 시댁에서 갚아주실 거란 기대도 안 했어요. 입장 바꿔서 제가 부모라도 안 갚아줍니다. 다만 남편의 1억 1천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아파트 대출 이자는 내주시겠다고 했다네요. 알고 보니 아파트도 사실은 원래 부모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려고 했었는데 아들내미 괘씸해서 니들이 갚아라 하셨대요. 저 같아도 시댁 어른들과 같은 선택을 했을 듯해요. 뭐 그건 아깝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 돈도 아니고요. 남편이 등신미 흥건한 걸 아신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은 요샌 제 눈치 봅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지고 있던 카드 싹 다 자르고 체크카드 하나 남겼어요. 용돈은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지도 인간이긴 한지 그것도 감사해 하긴 하네요. 생각보다 많이 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솔직히 시댁이 잘 살지 못했다면 이혼했지 싶네요. 시댁 제사 갔더니 아버님이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네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일도 제대로 못 시키십니다. 왜 이렇게 웃음만 나죠? 이혼하지 왜 안 하냐, 너도 등신 같구나 욕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글쎄요. 생각보다 이혼이 쉽진 않더라고요. 뭐 여튼 남편은 지금은 깨갱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시키는 것 곧잘 하고 약속한 것 꼭꼭 지키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예전 같지는 않네요. 인생 혼자 사는 것 같아요. 남편이랑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미련도 없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애는 안 낳습니다. 원래도 생각 없었고 남편을 못 믿겠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후련한 후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판 보다 보면 고구마 1000개 먹은 듯한 글들이 있는데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추가. 제가 욕을 엄청 먹고 있었네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멘탈이 나가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웃음만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이혼하기로 했어요. 중간 글 괜히 썼네요. 똥칠하면서까지 오래 살 생각도 없어요. 저더러 아파트 챙겨서 좋냐, 정신승리 쩌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에 가기 전에 잠깐 전세 살고 있는데 그 이름을 돌렸단 얘기였어요. 제가 정확하게 안 썼었나 봐요. 어차피 돈의 출처가 남자 쪽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송한다면 제가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명의 돌려놓으면 그게 제 거라는 생각은 왜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전 가질 생각도 없어요. 다만 같이 살면서 남편이 사고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핀을 걸어놓은 거죠. 이혼 완료되는 대로 집 처분하면서 좋게 해결할 거예요. 어차피 1년도 안 살았고 이 집에서 워낙 큰일을 겪어서 집 따위 개나 주라죠. 저더러 그런 남자 세상에 풀어놓지 말고 꽉 잡고 살라는 댓글 봤는데 세상에 풀어놓게 됐네요. 사실 남편이 찐따짓을 많이 해서 그렇지 사람은 괜찮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으려나요? 희망이 코딱지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다만 사람이 큰일을 겪고 나면 거기서 체득해서 비롯된 행동 패턴의 변화가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결혼해보신 분들, 저와 같은 일을 겪고도 같이 사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후폭풍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태풍 2번 맞을 땐 걱정만 됐었는데 태풍 지나간 후에 잔해 치우고 뒷정리하는 거 사람 할 짓이 못 돼요. 그 예로는 대출금 갚기 시작하는데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그 여자애랑 먹고 마신 돈도 내가 갚아주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네요. 이젠 안 갚아줄 거지만 내 월급을 조금이라도 빚 상환에 썼단 게 기분이 별로예요. 그래도 바로 이혼 생각 안 하고 조금 참아본 거 후회는 없어요. 혹시 정말 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나름 심사숙고한 거니까요.
결혼할 때 몰랐냐는 거. 머리 좋은 남자가 작정하고 속이면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남편 평판도 좋았고요. 뭐 다 지난 일입니다. 왜 글을 남기냐면 제가 살면서 한두 번쯤은 이혼녀 딱지 붙인 거 분명 후회할 거예요. 그때마다 읽어보고 마음 다잡으려고 그래요. 일기장에 쓰면 감성적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욕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다만 다들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고 좋은 결혼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하세요. 저도 이제 행복해지러 갑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